네,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체크도 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면서 그 일부 업종 또 직종에 한해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요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려야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최대 12시간까지 한 주에 더 일을 할 수 있어서 주 52시간이 넘으면은 사용자를 처벌한다. 이런 네.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 5일 같은 경우에는 5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주 40시간 근무는 9 to 6,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요. 주 52시간은 9시 출근, 8시 반 퇴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 60시간이면은 9시 출근, 10시 반 퇴근.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네. 만약에 주 69시간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9시 출근, 밤 11시 반 퇴근 뭐 요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때 올해 3월 달에 추진했던 거는 최대 주 69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8개월 동안 그러면은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맞고 어떤 직종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관련 이 대면 설문조사를 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체 유연화에서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업종, 직종 유연화로 절충한 것으로 일단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총 6,030명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국민하고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이제 당사자를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일단 국민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근로제도 주 최대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 현 근로제도에 대해서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라고 한 거는 또 54.9%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업종마다 예를 들면 근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게임 개발 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짝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최대 그때 주 120시간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약간 논란이 되긴 했지만은 이렇게 하고 좀 한가할 때는 쉬고 이런 업종도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이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그러니까 지금의 주 단위의 근로 이제 최대 그 근무 시간 제한한 거를 월 단위로 좀 늘리는 거. 그래서 주 평균은 12시간 이하로 하지만 월 단위로 이거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돼서 그런지 예상했던 대로 그 노동계는 이번 그 조사를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주 52시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 질문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냐, 저런 문제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로 기간을 지금 주 단위인데 이거를 월 아니면 분 계절별 아니면 연 단위로 뭐 늘리는 이런 네. 방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들을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계 표현으로는 답정너 같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김종진이라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이제 좋아졌는지 이런 질문 문항을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단위 근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질문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대로 노동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정부가 반대 여론에 부딪힐 때마다 우회로 찾기에 바쁘다. 아마 여론조사 갖고 한 얘기 같은데 이래서 무슨 노동개혁 하겠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뭐 보수 언론, 예를 들면 뭐 이제 경제지 같은 데에서는 사설이나 기사로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이제 후퇴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일보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노사로 떠넘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개혁 후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개혁에 어쨌든 지금 이 뭐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절실하다라고 이제 특히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성희 어저께 노동부 차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의 노동개혁의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게 추진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조금 재밌는데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 근로자의 75.3%, 사업주의 74.7%.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69시간은 죽는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 출근해서 밤 11시 반 퇴근이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60시간이라고 하면 대충 9시 출근 10시 반 퇴근 정도입니다. 이거를 주 5일 동안 하는 거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월 단위로 하면은 주 초에 그렇게 일을 하면은 주 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훨씬 더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한 주에 12시간, 주 한 달에 53시간 정도가 이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일하면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재밌는 여론조사가 또 있는데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 근로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추가 소득이라는 것까지 붙였거든요. 여기에 노동자의 58.3%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돈 더 받아도 일 더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이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주 69시간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인정을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번에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몇 시간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또 제목이 막 나오고 비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노사정이 합의할 문제다라고 약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 최대 60시간까지로 조금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설문을 말씀드리면은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이런 거를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아까 전에 60시간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거의 국민의 4분의 3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인의 4분의 3이 그렇게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시간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면 그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한 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잖아요. 그 월, 분기, 연 단위 중에 어떤 단위가 가장 유력합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는 일단 월이 좀 유력한데 이것도 노사정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에 많이 팔고 겨울에는 안 팔리니까 좀 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연 단위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계절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업종별로 사실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찌됐든 노사정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지금 경사노위에 지금 노조 측에 한국노총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 관리 확대가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이 사업주의 56.4% 그리고 건설업이 사업주의 25.7%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업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연장근로 이제 관리 단위 선호 비율을 보시겠지만 지금 월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죠. 62.5% 근로자의 그리고 사업주의 59.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쪽으로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주당 상한 근로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정부가 이번 설문에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요. 아까 전에 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이거에 확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4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질문에 보면은 일단은 근로자의 동의를 우리가 구할 것이고 연장 근로시간 주 평균이 12시간 이하가 될 것이고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을 할 것이고 휴식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면은 연장 근로
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지난 3월에 있었던 강력한 저항,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 어저께 이성희 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굉장히 의지를 지금 밝힌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앞으로도 유연화 대상 업종, 뭐 직종 정하는 건 뭐 계속 뭐 실태 조사라든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어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의 의지는 이건 노동계하고 얘기를 할 문제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정부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인 것도 있지만 이게 맞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같은 경우에 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협상도 약간의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포괄임금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뭐냐면은 몇 시간을 근무하든 그런 게 상관없이 그냥 전체 임금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기자들도 대체적으로 포괄임금제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 이제 네.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노동 시간을 유연화했을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노동계의 주장인데, 어제 이성희 차관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건드리는 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이제 좀 어떤 테이블에 올라서 약간 논쟁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언론의 시각이 그 진보 보수 매체 상관없이 관점은 좀 다르지만 이 차이나 뉘앙스가 좀 이번에는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뭐 총선을 앞두고 그 정부가 여론을 좀 많이 살피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경영계도 그렇고 노동계와는 반대 개념으로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총선 전까지 과연 이 개편안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지난 3월에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그 뭐 주 52시간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답한 사용자가 14.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전체 경영진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협상 결과를, 어차피 이런 거는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씩 양보를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 이거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쟁점들이 많아서 좀 민감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쟁점으로 좀 부각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업종에 이제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네. 이런 네. 건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전에 업종이고 직종도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설치, 정비, 생산직,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보건의료, 이를테면 간호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해당 당사자들, 노동자들이, 뭐 간호사들이 이거 유연근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근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부의 그 근로시간 그 개편 문제 관련해서 김준일 에디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